해가지고 그래서 뒤가 확 나가서 총장님 공간에 전화를 딱 그러니까 지금 빨리 앰뷸런스를 좀 보내주고 총장님이 피습당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확히 얘기를 해요. 알았다 이러면 뒤가 전화 딱 끄고 바로 거기서 차를 몰고 그냥 부대에 들어오면서 바로 이제 부대 출동전을. 네, MBC 뉴스데스크는 지금부터 16년 전 12월 12일 밤 신군부 쿠데타의 전말을 다큐멘터리식으로 재구성해서 생생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모의 단계 반란군의 지휘부는 경복궁 30경비단이었습니다. 당시의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찾아가서 반란 모의와 행동 착수 과정을 확인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격동의 세월 80년을 눈앞에 둔 세모의 한 모퉁이 헌정사의 물줄기가 순식간에 뒤바뀐 12.12 역사의 현장은 오늘 밤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총리공관과 30경비단 보안사가 모여있는 삼청동 로터리 부근입니다. 16년 전 그날 밤의 어지러운 군합발 소리와 총소리 대신에 현재는 정적이 감돌고 있습니다. 역사의 심판대에 오른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의 이곳 현장은 한 줌에 불과한 반경 1km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란군의 최고 지휘부, 경복궁 30경비단, 최일선 작전상황실, 보안사, 최규하 대통령의 숙소, 총리공관은 모두 직선거리 600~700m. 그날 밤 반란군의 집차들은 불과 1~2분 안에 3개 지점을 전속력으로 달려 긴박하게 오갔습니다. 군 하극상, 군사반란의 시작은 그로부터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9년 11월 중순 막강한 힘을 거머쥔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거사에 참여할 동조 세력을 끌어모았습니다.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노태우, 평소 가까운 군선배와 막역한 친구, 군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자는 주장에 모두가 찬동합니다. 거사일은 12월 12일 육사 출신 사조직 하나회 후배들을 찾아났습니다. 당시 정성화 계엄사령관은 육사 출신을 멀리하고 군의 정치 개입에 반대했습니다. 전두환 사령관이 정승화 육참총장과의 마찰로 곧 좌천된다는 소문도 나돌았습니다. 12월 초 보안사령부 정 총장을 제거하고 군권을 장악하려는 모의가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보안사 4인방, 군사반란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핵심 참모들, 정 총장의 연행, 병력 동원 계획을 짜고 사전 현장 답사도 마쳤습니다. 정 총장이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을 방조했다는 혐의도 준비했습니다. 정승화 당시 참모총장은 사건 직후부터 김정희하고 행동을 같이 했다고. 그렇죠. 따라서 연행이 불가피했단 말입니다. 12월 12일 D-Day 행동 개시는 날이 저문 저녁 6시 전두환 사령관은 정 총장 체포를 지시하고 최규하 대통령 재가를 얻기 위해 총리공관으로 출발. 같은 시각 경복궁의 수경사 30경비단 비밀 연락을 받은 수도권 주요 지휘관들 속속 도착. 1군단장, 수도군단장, 구사단장, 24단장, 135 공수예단장, 장군 9명. 이 담을 넘어 30경비단에 차려진 그날 밤 반란군의 최고 지휘부는 길 건너편 총리공관에 가 있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대통령 결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결국 이들은 최규하 대통령 재가 거부 사실과 쿠데타 반대 세력의 반발이 전해지자 정면 돌파를 결정합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에게 총부리가 겨누어지고 5.16 이후 2번 헌정사를 후퇴시킨 군사 쿠데타가 시작된 순간입니다. MBC 뉴스 김석진입니다. 네, 드디어 16년 전 오늘 밤 7시 20분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선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피로 물든 총장 공관. 쿠데타군은 불과 10여 분 만에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체포 작전을 끝내고 맙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저녁 7시 5분 어둠이 내린 총장 공관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와 찝차 한 대가 도착합니다. 전직 헌병대장을 앞세워 아무 의심도 받지 않고 경비 초소를 통과합니다. 총장 납치조 허삼수 우경윤 대령, 총장 공관 응접실에서 정승화 총장이 나오길 기다립니다. 부관동태 감시조 한길성 김대균 소령 그리고 박원철 상사, 이들은 만약의 사태를 위해 부관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관 대기조 신동기 김덕수 준이 총장실 밖과 정원을 감시하며 총장이 연행돼 나오길 기다립니다.
정문 밖에는 헌병대 일개중대 병력이 마이크로버스에 탄 채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이 급한 보고서를 전달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총장 측에서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응접실로 나온 정승화 씨는 허삼수 대령의 연행 통보를 듣고 놀랍니다. 참모총장의 연행에 대한 대통령 재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모총장 부관 이재천 소령이 전화기를 듭니다. 외부 연락을 두려워한 한길성 소령의 예기치 못한 권총사격에 이 소령은 전화기를 든 채 쓰러집니다. 쿠데타의 시발을 알리는 최초의 총성입니다. 참모총장 경호장교 김인선 대위가 반란군을 쏘기 위해 권총을 뽑는 순간 부관실 안에 있던 반란군 3명, 즉 한길성, 김대균, 박원철의 권총이 동시에 불을 끄고 김대위는 10여 발의 총탄 세례를 받고 쓰러집니다. 제 총수 같은 그 마지막 5발 내고 제 그 양복에는 10여 발 정도의 그 총알 구멍이 있고 그러니까 좀 수입 많이 맞은 거죠. 안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동안 공관 밖에서는 숨어있던 헌병대 일개중대 병력이 최성립 중령의 지휘로 외곽 초소와 공관 정원을 장악합니다. 이 사이 허삼수 대령 일행은 정승화 총장의 양팔을 잡고 박원철 상사는 M16 소총으로 정 총장을 위협해 승용차에 태우고 서빙고 분실로 떠납니다. 밤 7시 27분 상황은 종료됩니다. 총장 납치를 위해 치밀한 사전 준비와 철저한 실행 계획을 거친 하극상의 순간입니다. 지금 시간 밤 8시 정확하게 16년 전 바로 이 시간에 정승화 총장이 이곳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납치되어 옵니다. 이 보안사 서빙고 분실은 이후 반란 세력의 핵심 장소가 됩니다. 이곳으로 정봉주 특별사령관과 장태환 수경사령관 등이 모두 연행되어 오고 그 이튿날 최규하 대통령이 사후 재가를 할 때까지 이곳에서 모두 감금돼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서슬퍼렇던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는 이제 낡은 철문과 앙상한 정원수가지만이 남아 16년 전 이곳을 근거로 쿠데타를 일으켰던 반란 주역들의 몰락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정식입니다. 참모총장 연행에 성공한 반란군은 동시에 서울 지역에 군 병력을 출동시켜서 육군본부와 국방부 장악에 나섭니다. 육본을 장악하라. 군권 탈출을 위한 반란군의 병력 동원 상황을 윤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불법 체포한 반란군은 육군본부에 정식 지휘 계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군 병력을 출동시킵니다. 반란군 측은 먼저 기동성이 뛰어난 공수부대에게 육군본부 점령을 지시했습니다. 박희도 부대로 돌아가 육본과 국방부부터 장악을 해.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박희도 1공수 여단장은 김포에 있는 자신의 부대로 돌아가 대기하고 있던 공수부대를 끌고 육군본부를 향했습니다. 병력 규모는 890여 명. 이들 1공수여단은 이곳 행주대교를 건넙니다. 12월 13일 새벽 0시 5분이었습니다. 이들은 행주대교 검문소에 34단 병력을 무장 해제시킨 뒤 육군본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부평에 있는 구공수여단을 육군본부로 불러들입니다. 이월대 추록에 병력을 싣고 서울 쪽으로 향하는 그 군용 추록이 있었다 하는 보고가 미국 쪽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부평이면 그게 구공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은 12월 13일 새벽 0시 10분 윤흥기 구공수여단장에게 부대 복귀를 명령합니다. 출동하던 구공수여단은 결국 이곳 부천 인터체인지에서 방향을 돌려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 순간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칫 구공수여단에 의해 진압될 뻔한 1공수여단은 유유히 육군본부에 도착해 경비 병력에게 총격을 가하며 육본을 점령했습니다. 일공수여단 일부 병력은 또 국방부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1공수에서 나가서 저 지금 육군본부 국방부 갔단 말이죠. 네, 지금 다 전쟁이 다 됐습니다. 일공수여단이 육본을 향해 출동하던 시각 전두환 씨의 지시를 받은 최세창 3공수여단장은 병력을 이끌고 서울 거여동 특전사령부에 난입해 직속 상관인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한 뒤 13일 새벽 2시 640여 명의 공수부대원들을 경복궁으로 출동시킵니다.
장기호 5공수 여단장 역시 전두환 씨의 지시를 받고 480명 규모의 공수부대 병력을 새벽 2시에 육군 본부 쪽으로 출동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노태우 구사단장은 구창회 구사단 참모장에게 병력 출동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필섭 구사단 29연대장은 13일 새벽 2시 20분 1390여 명 규모의 병력을 동원해 새벽 3시 반 중앙청을 점령했습니다. 이들은 정식 지휘 계통인 이건영 3군 사령관의 병력 출동 금지 지시를 무시한 채 병력을 동원한 뒤 허위 보고까지 합니다. 근데 뭐 출동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연대가 말입니까? 연대 출동 안 합니다. 지금 구산 30년대장이 저 삼성이까지 출동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연대 출동 안 합니다. 13일 새벽 2시 반 제2기갑 여단장인 이상규 준장은 대전차 포탄과 고폭탄을 실은 전차 35대와 16전차대대 180명 규모의 병력을 출동시켜 역시 중앙청을 점령했습니다. 이 또한 이건영 3군 사령관의 지시를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디 다른 데서 전화 오더라도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오케이. 들어가요. 네. 중앙청이 반란군들의 손에 점령된 시각은 13일 새벽 3시 반쯤. 이때 대한민국의 군권은 반란군의 손아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어 새벽 5시 박희모 34단장은 1130명의 34단 90연대 병력을 동원해 새벽 6시 20분 고려대에 진주시킴으로써 반란군은 확고한 보호막을 쳤습니다. 반란군이 동원한 병력은 공수부대 2천여 명 등 모두 5천여 명. 60만 대군은 새벽에 동원된 이들 5천여 명의 병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뭐 하면 또 이제 또 좋은 자리들 나가려고 또 뭐 하겠지 뭐. 우리 박현호한테 한 자리 없는가? 그래서 이번에 바로 그냥 장군으로 해가지고. MBC 뉴스 윤도환입니다. 네, 합수부 측은 하나회 인맥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쿠데타를 진행했습니다만 반면 이를 제압해야 할 군 지휘부는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서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군권을 고스란히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심원택 기자입니다. 16년 전 오늘 1979년 12월 12일 저녁 6시 반 무렵 신군부 측의 군사 쿠데타 모의는 이곳 연희동에 있는 저 요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신군부 측은 그날 장군으로 진급한 수경사 헌병단 조홍 대령을 위한 만찬을 구실로 장태환 수경사령관과 정병주 특전사령관, 김진기 6번 헌병감 등 껄끄러운 6번 측 장성들을 모두 이 요정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초청자인 전두환 합수본부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본부장은 이 시간 경복궁 30단에 모여 정승화 참모총장의 연행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반 장태환 장군은 정승화 총장의 납치 소식을 보고받고 급히 부대로 복귀합니다. 윤석민 참모차장도 6번 벙커에서 비상참모회의를 소집했습니다. 6번 측과 신군부 측의 대결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합수부는 1공수단의 출동을 지시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장태환 장군을 회유했으나 거절당합니다. 장군님 나무 부대에 와서 왜 이럽니까? 지가 예감 이상해서 그러니까. 장 장군은 알면서 왜 그래? 이와. 장태환 장군은 수도 기계화사단과 26사단 병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같은 결정을 해줄 육군 지휘부는 마비 상태였습니다. 수도 기계화사단 정도 하고 26사단이나 그렇게 한 2개사단 정도를 왜 갖다 놓는 게 어떠냐 하는 그 얘기가 오가고 한데 그 사람은 묻어놓고 장관님하고 통화해도 장관님도 안 계시고 하참부장님하고 통화해도 안 되고 도무지 올 사람이 없어요. 밤 9시 50분 윤석민 참모차장은 구공수단이 출동해 6번을 지키라는 지시를 내리지만 구공수단은 출동하는 신용만 하다 부대로 복귀합니다. 노재현 국방장관은 밤 10시 반 3군 사령관에게 병력을 출동시키면 안 된다고 지시합니다. 이 명령은 이후 6번 측의 활동에 결정적인 족쇄로 작용합니다. 아까 내한테 뭐라고 장관님 말씀이 계시는 거니? 절대 병력을 출동시키지 말라고 장관님 나한테 엄명을 내렸어요. 육군 수뇌부는 밤 10시 50분 6번을 포기하고 수경사로 지휘부를 옮겼습니다. 이건영 3군 사령관은 1공수단 병력에 국방부와 6번이 점령당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병력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명령에 묶여 결단의 시기를 놓칩니다. 어디 육군부에서 명령 계통이 말이야 일류절로 여러 군데서 나오면 안 돼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뭘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그참 누구 운운할 사람도 없고. 6번 측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합수부의 지시를 받은 3공수단은 특전사령부를 공격해 정병주 사령관을 체포합니다. 6번 측을 지탱하던 기둥 하나가 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란군의 수는 점점 불어나고 요청한 병력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차츰차츰 고립되어가는 수경사 장태환 장군의 목소리는 점점 기운이 빠져갑니다. 장관님이 13일 새벽 3시 40분 반란군에 대한 진압을 포기하고 수경사 행정병만으로 3공수단의 공격을 막아내던 6번 측 수뇌부는 마침내 김진기 헌병감이 총상을 입고 장태환 장군이 체포됨으로써 사실상 저항력을 상실했습니다. MBC 뉴스 심원택입니다. 이렇게 지휘계통을 장악한 쿠데타군은 국방장관과 대통령을 협박해서 정 총장 불법 연행에 대한 사후 재가를 받아냅니다. 국방장관 연행에서부터 대통령 협박까지의 과정을 성경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저쪽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와서 모두 다 분들을 모두 모셔갔어요. 13일 새벽 3시 50분 지휘부는 무력화되고 국방부 지하상황실에 피신했던 노재현 국방장관을 찾아낸 쿠데타군은 성공하리란 확실한 예감을 갖게 됩니다. 대통령이 있는 삼청동 공관으로 향하던 국방장관은 합수부 측의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삼청동 초입의 보안사 정문 앞에서 무장 병력에 의해 강제 하차됩니다. 이어서 보안사령관실로 연행돼 전두환 씨 등 쿠데타 주모자들의 협박과 회유를 받고 정 총장 연행 재가 서류에 강제 서명하게 됩니다. 새벽 5시 10분 전시 일행과 총리공관에 도착한 국방장관은 사태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총장 연행 사후 재가를 건의하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집니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최 대통령은 별다른 의견 표명 없이 정 총장 연행을 사후 승인했다고 당시 삼청동 총리공관의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두 사람의 증언은 당시 사후 승인 과정에서 신군부 주체들의 강압이 자행됐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권총을 빼가지고 휘둘리면서 협박을 했는데 최 대통령이 꼼짝을 하지 않고 있더라. 최기하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어. 아이고 어제 저녁에 난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계엄사령관 잡아가고. 어둠 속에서 숨가쁘게 펼쳐졌던 음모와 반란의 밤이 지나고 신군부 측이 동원한 탱크와 장갑차들이 새벽 미명 속에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성경섭입니다. 12.12 반란을 주도한 신군부 주역들은 그 뒤 보안사에 모여서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반란 성공 자축 파티였던 셈입니다. 보안사 축하 파티의 주역들과 그 이후의 득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손관승 기자입니다. 배반의 밤이 지나고 피비린내를 풍기며 잔인한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청와대 길목과 중앙청, 주요 관공서에 배치된 탱크병들이 쿠데타의 성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오, 쿠데타의 주역들은 보안사에 결집했습니다. 이들은 참모 식당에서 자신들이 일으킨 거사의 성공을 자축하기 위해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샴페인 병을 잡은 사람은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 그를 필두로 반란군들은 식사를 끝내고 보안사 건물 앞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사진 한 장을 남깁니다. 모두 34명이었습니다. 반란군 중 최고 선임자 유학성 장군 등 중장이 3명, 전두환, 노태우 장군 등 소장이 5명, 그리고 준장 6명, 그래서 별이 무려 25개나 됐습니다. 허삼수, 허화평 대령 등 영광급 장교들 24명을 합쳐 그들 몇몇은 대부분 하나회 장교들이었습니다. 힘으로 군 지휘권을 빼앗은 반란군은 2단계로 전두환 장군이 4월 14일 중앙정보부장 서류에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정권 탈취에 나서게 됩니다. 국보위 상임위원장에 취임한 전두환 장군 등 신군부의 주축 세력은 5.17 계엄 확대와 5.18의 광주 비극을 거친 뒤 마침내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시킵니다. 12.12의 진압군 측이 음지에서 한숨과 눈물을 흘리는 동안 보안사를 중심으로 한 반란군은 이후 요직을 거치며 출세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보안사의 축하 파티에 모였던 군인들은 그 이후 50과 60을 거치면서 대통령을 2명, 안기부장 2명, 육군 참모총장 2명, 장관 4명, 그리고 국회의원 8명을 배출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같은 정치 작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상당수의 구정치인들을 정리하였으며 그 외에도 이런 폐습에 물든 정치인들에게 앞으로의 정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50과 60 12년 동안 국가 전복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애국적 행동으로 미화됐던 12.12의 주역들은 16년이 넘은 지금 역사의 피고 속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관승입니다. 네, 그렇게 쿠데타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16년 후 이제 그때의 그 쿠데타는 정제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가 마련한 12.12 쿠데타 집중 재조명, 이번에는 당시 쿠데타군에 맞서서 저항했던 진압군 측 장군들의 피 맺힌 증언을 마지막 순서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2.12는 철저하게 그 소수 정치 군인들이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그 저지러진 그런 권력을 위한 쿠데타였고, 동료는 물론이고 상관까지도 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비가 없는 상급사령부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을 했고 마치 점령군처럼 그 행세를 했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그 쿠데타 역사에 그 유례가 없는 가장 그 아주 치욕적인 그런 부끄러운 그런 쿠데타입니다. 이 시점에 와서도 그네들은 마땅히 잘못을 회개하고 또한 국민들 앞에서 참 엄중히 심판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잘못을 모르고 그대로 자기들이 아직도 정당한 그 행위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참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죄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 논리를 조작을 해가지고 계속 헛소리를 하고 지금 뉘우침이 조금도 없어요.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사실만 보더라도 능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국민을 우롱하고 현혹하고 속여온 이러한 죄과를 용서하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서 그 사법에 의해서 사법 처리를 하고 그 검증을 받아서 마땅한 이러한 벌을 가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